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5월 8일 K리그가 개막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진짜 지금 벌써 생각해도 빨리 축구를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새롭게 축구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건데요. 축구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축구를 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뀐 축구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규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축구 규정은 도대체 어떤 곳에서 만드는 걸까요? 피파에서 만들까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만들까요? 축구 규정은 IFAB라는 기관에서 제정을 합니다. IFAB는 국제축구평의회의 약자로 영국 축구협회, 스코틀랜드 축구협회, 웨일즈 축구협회, 아일랜드 축구협회에서 각각 1명씩, 그리고 피파에서 4명을 뽑아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 규칙에 대한 개정안은 8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뀐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뀐 규칙은 9가지 정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규정의 첫 번째, 경기 중 받은 경고는 승부차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기 중에 경고를 받은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상의 탈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죠.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면 경고만 받고 끝이 나게 됩니다. 바뀐 규정 두 번째, 페널티킥 또는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하면 처음에는 구두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위반하면 경고 조치한다. 19, 20 규정에 의하면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는 최소 발 하나는 골라인에 딛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골키퍼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골키퍼에게 경고가 남발하는 부작용이 생겨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뀐 규정 세 번째, 페널티킥 또는 승부차기에서 골키퍼와 키커가 동시에 반칙할 경우 키커만 경고 처분을 받는다. 이전 규정에 의하면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키커와 골키퍼가 동시에 반칙을 범할 경우에 골이 들어갔으면 노골 선언을 하고 키커를 경고를 주었고요. 노골이었으면 골키퍼와 키커 둘 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골키퍼에게 너무 많은 옐로우 카드를 남발한다는 이유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바뀐 규정 네 번째, 페널티킥 또는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반칙을 했으나 키커를 방해하지 않았고 킥한 공이 골대를 벗어나거나 골키퍼의 터치 없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경우 실축으로 처리하고 골키퍼를 처벌하지 않는다. 기존 규정에서는 골대를 벗어나거나 터치 없이 골대를 맞고 나왔어도 골키퍼가 반칙을 했으면 골키퍼에게 경고를 준 뒤 페널티킥을 다시 했어요. 이것 또한 골키퍼에게 너무 불리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공이 상대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에 의한 것이라면 옵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는 처음에 이 규정을 보고 굳이 이 규정이 있어야 하나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도 상대팀의 의도적인 플레이로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공을 받으면 옵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김영권 선수의 골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상대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 파울이면 반칙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공을 받은 것은 옵사이드랑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섯 번째 규정, 핸드볼 반칙 여부를 판정할 때 겨드랑이의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팔의 위쪽 경계로 한다. 이 겨드랑이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가
주로 유니폼 반팔 소매와 유사한데요. 그래서 일부 축구 팬들은 긴팔 유니폼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핸드볼을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파울이면 VAR이 도움을 줄 것이기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핸드볼 파울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규칙, 우발적인 핸드볼이라 할지라도 본인 또는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 반칙이다. 이 문구는 기존 공격자의 핸드볼은 의도성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료, 즉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8번째 규칙, 골키퍼가 골킥이나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볼을 다시 터치하여 상대의 유망한 공격이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경고나 퇴장 조치된다. 마지막으로 9번째,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빠른 프리킥을 허락했다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사후에 경고를 주지 않는다. 사실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격자에게 위험한 파울을 범하거나 아니면은 공간에 상관없이 보복성 태클을 한다던가 이게 어드밴티지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주지 않는다면 이건 축구가 아니라 UFC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주심의 개인적인 재량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주심의 재량으로 경기를 끊고 경고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9가지 개정된 축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동안 페널티킥 상황이나 승부차기 상황에서 골키퍼가 그동안 불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했던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규정도 규정이지만 그 규정을 잘 적용하는 심판진들의 역량에 따라서 리그의 질이 그리고 경기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서 빨리 K리그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트였습니다.